이남성 후보처럼 벗으라면 벗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회견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참을 필요는 없겠구나. 모든 열과 성을 다할 것이다. 2006년 7월 4일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 일동. 지금 국민들이 지금의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노와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했는지를 생각해. 벗을까요? 천명 몸매 괜찮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시민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유시민 의원은 왜 정치를 합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유시민 의원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궁금함이 짝이 없습니다. 사실 왜 만났는지 궁금합니다. 왜 만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오. 왜 만났는지. 네, 저는 지금 유시민 의원 말씀을 들으면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심증이 굳힙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났는지, 왜 만났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생각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전혁 씨의 말에 따르면 베이비 토크거든요. 베이비 토크인데 요새 어디 갔는지 안 보이죠? 전혁 씨.
어디 망명했나?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이 다 되면 나타날 거예요, 다시. 어떤 분들은 저하고 전설적인 토론 장면을 다시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의 스타일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국민이 많다든가 이런 것이 문제의 초점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유시민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유시민 의원은 왜 정치를 합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유시민 의원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이 지금의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노와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제 한 가장이 말하자면 정신적인 충격과 사회적인 우물감을 참지 못해서 한강에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재승박덕이라는 아주 간단한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면은 모든 당을 떠나야 되고 또한 대통령이라면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국민의 걱정을 해야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 대통령 걱정 많이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국민들 대통령이 밤잠을 못 이루는 동안 정말 생활고로 자살한 사람도 있었고 어제 대통령께서는 그 기자회견을 하고 밤잠을 설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그 가장은 한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고 또 판사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의회주의 국가에서 열린 우리당을 그렇게 심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또 하나의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지금 다수당인 야당인 한나라당과 또 그 민주당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말하자면 야대 요소 많습니다. 야대 요소를 다 극복하는 것이 모든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근데 왜 이 탄핵 발의부터 탄핵 소추 가결까지 탄핵안 가결까지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오기로 버텼냐 이겁니다. 왜 힘으로 머리를 쓰지 않고. 얘기하십시오. 대표 네, 얘기하시죠. 저는 지금 유시민 의원 말씀을 들으면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민들은 이미 그 야당의 탄핵 이야기 또는 그 전부터 탄핵의 시나리오가 있다. 뭐 이런 시사 주간지에서도 얼마든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는 아까 개헌 저지선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균형이 없는 말하자면 야대 여소인 겁니다. 그럼 항상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해야 되고 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시민 의원도 국민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만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그냥 국회 안에 들어온 국회의원들이 아닌 겁니다. 그런 점에서 왜 그것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했고 왜 그것이 이틀 전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은 매우 안일하고 매우 방만하고 국민의 뜻과 또 이 하나의 정치적인 구조와 시스템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두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화제의 인물이죠. 한때 박근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나 어느 순간 박근혜 대통령 곁을 떠나고 이제는 아예 정치 자체를 떠난 후 작가로 다시 돌아온 전혁 전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네. 보통 전직 의원은 다시 정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호칭을 그냥 의원이라고 하는데 정치를 아예 안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부를까요? 전혁 씨. 전혁 씨요? 네, 알겠습니다. 그 책 내용이 네. 그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고발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책을 못 봤어요. 근데 이 책을 쓰기 시작하신 게 언제예요? 이 최순실 사태 이후인가요? 제가 그렇지는 않고요. 한 4년 동안 틈틈이 책을 써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시대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의 그 모든 것의 그 적폐가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런 예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쓰자. 그래서 써놓긴 했는데 과연 이 책이 이제 세상의 햇빛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냥 무능한 정권으로 끝나기를 바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최순실과 그 모든 검은 장막 뒤에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수치를 떠나서 우리 국민 모두의 모멸감을 갖게 되는 참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간 써놨던 원고에 또 이런 상황에서 제가 거의 절반은 다시 다 손을 봐서 그렇게 내놓은 책입니다. 틈틈이 쓰신 책이군요, 이게. 갑자기 쓰신 책이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봤는데, 여러 번. 네. 두려웠다는 말을 몇 번 하셨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신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수단, 혹은 잔혹함, 이런 걸 지켜봐 왔고 잘 알기 때문인가요?